인생 공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완벽한 공부법 특강 2부 예. 몸편입니다. 몸편. 바디. 예 몸편입니다. 저번 주는 운동과 예. 휴식에 대해 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고 계시죠? 그렇죠. 운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또 정말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계단 오르기, 네. 점심시간에 걷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도 그랬고 옛날에 전철역 한정거장 전에서 내려서 걸어가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핑계예요. 만들어내려면 만들어낼 수 하루에 있어요. 20분 아니, 못 되면 왜냐하면 여러분 배고파서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되게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 인생이 고프지 않으려면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과 공부가 효율성이 올라가면 결국 그렇죠. 또 좀만 시간이 지나면 남죠. 시간이 그렇죠. 남는 거죠. 더 효율적인 그러니까 겁니다. 그 한번 끊어내야죠. 그 영역을. 여러분 이건 자료가 되게 많아가지고요. 너무 신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자료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운동이 몸에 좋다는 그렇죠.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예, 몸도 여러분, 좋아지고 머리도 여러분 좋아지고. 부모님을 사랑하자 그런 게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예? 여러분 집사람을 그렇지. 사랑하자 이게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거랑 동급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인간이기에 생명체이기 그렇죠.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을 잘 해야 되잖아요. 음. 2016년 전부터 밀고 나가면 27년도는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 내내 운동 열심히 했다. 이렇게 우리 연말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몸. 몸. 네, 세 번째는 자는 겁니다. 자는 거. 자는 거. 자는 뭐 거. 여러분도 엄청 좋아하시겠네 자는 거 얘기하면. 이제 공부에 관련된 거 말씀드리면 음. 그 미국의 그 허드슨 고등학교라는 게 있어요. 오하이오 주에 있는데 음. 거기 원래 등교 시간이 7시 30분이었습니다. 음. 근데 정책을 바꿉니다. 음. 에이, 야, 1시간 더 자. 음. 8시 30분으로 바꿨습니다. 음. 그럼 뭐 1시간 바꾼 게 뭐야? 뭐 그게 뭔데? 음. 했는데 솔직히 저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직관적으로만 그렇죠. 생각하면. 저도 예. 뭐 이게 뭐 근데 뭐가 대수야 그게. 근데 예. 갑자기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주에서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이 학교가 2등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뭐 걔네만 뭐 다른 요소인이 있었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또 우리가 누굽니까? 예.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안 빠져듭니다. 예. 성급한 일반화는 절대 그렇죠. 안 빠뜨죠. 예. 미네소타 대학에 또 다른 연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8개 고등학교 9,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애들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췄습니다. 그랬더니 예. 평균 6점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6점이면 어마어마한 예.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대중을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9,000명이라고 6,000명이라 했네 9,000명이라고 했네 방금. 9,000명이요. 모집단이 엄청 크네요. 예, 그렇죠. 예. 이게 미국만 했냐? 예. 이스라엘, 다 했는데. 브라질, 이탈리. 야. 이분 발음 괜찮았나요? 예. 이탈리, 이탈리아 예, 모두 다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야 그러면 뭐 더 일찍 자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일찍 자면 되는 거잖아. 뭐 1시간 늦게 그게 무슨 뭐 어떤 메커니즘이야? 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고등학생들이잖아요. 고등학생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이 오려면은 그 멜라닌 색소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멜라토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멜라토닌 이제 수면 호르몬 같은 건데 이런 것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슬슬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나이 또래에 따라서 그게 분비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특별하게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달라요. 오, 그러니까 동일 조건을 청소년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은 성인보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늦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잠자는 타임을 시프트 시켜야겠네 전반적으로. 당연하죠. 그래서 늦췄기 때문에. 그렇죠. 애들은 아니 일찍 오는데 그럼 일찍 자면 될 거잖아. 이거 멜라토닌이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여러분 그렇죠. 저 젊은 친구들 이 노래 모를 텐데 그쵸? 그렇죠. 교실이 돼요 그쵸? 옛날 때 그거 많이 예, 불렀어요. 저때도 매일 아침 엄청 일찍 7시 갔었거든요. 30분까지 저도 거의 뭐 6시 몇 분에 일어났죠. 밥 먹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찍 자고 싶어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실 와서 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애들은 청소년들은 11시는 넘어야 졸리기 그게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된 애가 아니었구나. 전 자율학습 시간 너무 졸려갖고 선생님이 뭐 엄청 매도 맞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찍 잔다고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는데 이게 그 호르몬이 나오지가 않는데 그래서 15세부터 이 그 멜라토닌 그 분비되는 시간이 늦춰지기 시작해요. 고점이 어디다? 딱 20살. 최고 고점 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3 대학교 1학년이죠. 가장 늦게 자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일 늦게 분비되니까. 안 나오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떨어져서 이제 9시, 10시 정도로 이제 9시 반에서 9시에서 9시 반으로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시에 수면 호르몬이 나온 청소년들을 아침 일찍 나오게 하려면은 애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나오는 거죠. 잠의 퀄리티가 엄청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심리치료사 겸 이 잠에 대해서 권위 있는 그 스테이시 시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은 어린아이나 성인보다 1시간 반 정도 멜라토닌이 늦게 분비하며 이것이 10대들이 밤 11시가 돼서야 잠자리에 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등교가 아침 7시에 시작하면 새벽 5시에서 6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는 학생은 여기 중요합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는 학생은요. 65세 어른이 매일 강제적으로 새벽 1시 반에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미쳤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새벽에 빨리 일어난다. 왜 그럴까요? 호르몬 일찍 나와요. 그러니까 9시 뉴스 볼 때 이미 이게 다 졸리셔갖고 하고 쓰러지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맨날 앉았다 우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같이 가면 아니 9시 뉴스 보면 쓰러져 계셔요. 우리 장모님도 오시면 일찍 주무시거든요. 일찍 일어나시는 거죠. 왜냐면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은 새벽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리 이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보세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을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것은요. 65세 어르신들을 새벽 1시 반에 일어난 거 동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특이한 얘기 해드리면은 예. 그 친구들이 이렇게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서글퍼하잖아요. 네. 이제 올해 30이 되는 친구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씨발 내 20대가 끝나네. 그러면서 그렇죠. 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내년에 40이잖아요. 이제 부러기 시작을. 근데 나 우리 신 박사님 사랑해. 그 표정을 봐야 돼. 표정이 아주 리얼해요. 그러니까 그 40인데 그럼 이제 다 한탄해 하잖아요, 신생. 근데 저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나이 먹는 걸 그렇게 별로 안 싫어하거든요. 네. 왜냐면 작년에 나보다 지금 내가 훨씬 똑똑하니까. 근데 그렇지. 갑자기 이 얘기 듣고 고 작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갑자기 되고 싶은 게 내가 새벽에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독서해봐요. 그 조용한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차딱 향으로 커피 향으로 온 방을 은은하게 채운 다음에 그 시간에 조용히 독서해봐요. 그런 걸 내가 한 30년 즐기다가 간다고 생각해봐요. 네. 유토피아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책이 왜 좋으냐면요. 이런 것들을 뭐, 과학적 접근했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 한번 신박선 얘기를 한번 역으로 얘기해 볼게요. 안 좋은 방향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을 하면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어르신들이 반대로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독서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그렇지. 어린 놈의 새끼가 야 나는 맨날 새벽 4시 일어나서 임마 운동 다 하고 엄마 방 청소 다 하고 임마 내 나이 65인데 그러니까 피도 안 마는 것들이 새벽에 못 일어나? 정신력이 없어? 게을러 빠져갖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호르몬이 없어요. 그렇지. 그게 무식한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꼰대죠, 꼰대. 자신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경험은 중요해요. 근데 이론과 맞춰봐야 됩니다. 이론과 경험이 합쳐지면 되게 완벽해지는 겁니다. 저희 책이 이론과 경험과 상담이 아주 잘 믹스된 책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잠깐 또 여담으로 얘기하면은 네. 제가 요즘에 그 책 번외 버전으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글을 많이 쓰는데 네. 그냥 고 작가님 그 경험 얘기 말씀하셔서 네. 고 작가님이 맨날 그래요. 이거는 너가 썼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말해. 거의 다 요즘엔 제가 쓰는데 네. 이제 고 작가님 다른 거 고 작가님 좀 학부모 쪽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그냥 그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썼냐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민을 하도 많이 들어서 진짜 놀라워요. 진짜 하도 많이 들어갖고 여러분한테 고민을 저는 진짜 하루에 5개씩 꼬박꼬박 듣거든요. 그러니까, 예. 요즘엔 또 기분 좋게 성공 성공 사례도 1개씩 꼬박꼬박 듣고 네.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난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정말 잘 알아요. 그다음에 뭘 실패하고 왜 실패하는지 잘 알아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방송에 나갔을 때는 이미 그 거리 강연을 했겠네요. 그때 이제 제가 말할 게 12월 31일 날 했겠네요. 잘하셨죠? 예, 엄청 대박 났었죠. 엄청 났죠? 엄청 났었어요. 예. 막 정말로 막 파도 타기 하고 난리 났었어요. JTBC도 나왔어요. 잠깐.
지금 뉴스 청년들의 멘토, 그러니까 청년들의 뽀로로 신영준 박사 섭외한번 했다. 그거 괜찮다. 예, 청년들의 뽀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또 3,000포 빠졌는데 4,000포까지 가면은 제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청년들의 뽀로로라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 좋다. 왜냐면 여러분 뽀로로는 전국구가 아니라 월드 클래스예요. 아, 그렇죠. 외국에서 무슨 사례도 있었냐면 아기가 어디에 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소방관들이 와서 절단기로 잘라서 빼야 되는데 그 윙손에는 무섭잖아요. 근데 아기한테 뽀로로 비디오를 틀어줬어요. 예? 그럼 그 아기가 그 뽀로로에 미쳐갖고 그 절단기로 자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서 구출됐어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뽀로로는 월드 클래스예요. 다시 3,000포로 돌아와서 전 여러분들의 경험을 하도 많이 듣기 때문에 툭 치면 툭 뭘 써야 될지 나와요. 그러니까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한 개만 듣고 일반하면은 안 된다. 그렇죠. 저는 몇천 개는 최소한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고 그걸 다시 원래 원상복귀해서 데이터랑 맞춘 거죠. 그걸.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교육부와 우리 학교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그렇죠. 애한테 일찍 나와 노래 졸고 있냐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냥 저희는 교육학자도 아닌데 지금 그런 거 올바른 방향이 이쪽이다. 자료를 찾아보니까만이. 실제로 솔직히 얘기해서 그 수면 장려를 생각하면 애들을 9시에 오게 해야 돼요. 9시에 오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 잠 줄인다고 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애들 또 늦게 나오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애들 해서 그렇지 20살의 정점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려가더라도 20대 중반까지 늦게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한 초반까지는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늦잠 자는 건 맞습니다. 그게 예. 지극히 정상이다. 지극히 정상이다. 그런데 그러면 애들이 다 수면이 부족한 상태일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면이 부족할 때 IQ를 측정해 봤더니 IQ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그거는 안 측정해봐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심지어 만약에 하루를 꼬박 세우면 IQ가 13에 14가 떨어지는데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게요. 이게 최우수 등급, 뭐 우수 등급, 뭐 평균 등급 다 이게 있어요. 최우수 등급은 이제 130 이상 이제 멘사 이거 했는데 13에 14면요 2단계를 뛰어넘어요. 경계가 우수가 되는 거예요. 평균을 뛰어넘는 거.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것이 수면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날 새는 게 이 정도니까 뭐 몇 시간밖에 못 자면은 뭐 5에서 6 떨어지겠죠. 인지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어저께 1시간 앉아서 한두 시간 더 앉아서 공부했네. 그것이 다음 날에 플러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게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더 고퀄리티한 점점 더 어려운 뭔가 이제 직급이 올라가거나 뭔가 점점 성장하게 되면 더 어려운 과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만약에 그것이 단순적으로 내가 뭔가 시간만 투여되는 그 일이 아닌 이상은 내가 충분히 쉬어졌을 때 이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 책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게 수면 기간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요. 왜냐 아닌 그러면 저랑 작업하실 때도 그러셨어요. 완전히- 나는 잔다 그러면서 똑깍똑깍 되게 그게 안 돼요. 그 다음날 효율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효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기적인 리듬을 만들 예를 들어서 뭐 솔직히 뭐 우리가 하는 이제 마케팅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이 책을 쓸 때 되게 이거는 막 복잡한 걸 막 연결시켜서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두 쪽 쓰고 말 것도 아니고 쭉 계속 그 페이지를 쭉 써야 돼. 몇 페이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걸 유지해야 되거든요. 수면 시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하면 IQ가 떨어진다. 아니, 저도 요즘에 한 3-4시간 자는데 제가 이제 그 거의 주로 구 작가님 이제 부로 우리가 인생 공부 게시물을 관리하는데 네. 요즘엔 제가 거의 90% 관리하는데 마케팅은 다 신박사님 중심으로 하시죠. 예. 근데 제가 잠이 와서 어저께 엄한 게시물을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잠이 와서 하니까 미친 듯한 거예요. 학생님,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잠이 와서 그랬던 거야. 2시 몇십 분에 하니까 네. 미친 짓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잠 좀 자야겠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IQ가 떨어진다. 뭐 독일에 있던 실험에서는 비슷합니다. 잠을 못 자게 했더니 수학 문제를 잠을 푹 잔 사람보다 2배 이상 못 풀었고 특히나 직장인 같은 경우는 수면 부족이 만성적이 된다. 그러면 동기부여 많이 하고 오늘은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일에 집중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인도 잠을 잘 자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맞아. 이 얘기에서 또 좀 우리가 또 깨알 같은 포인트 집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 여러분들 잠 못 잔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시면서 자기 전에 스마트폰 갖고 깨작깨작 대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잠을 푹 자야
그러니까 저는 그 직장 다닐 때는 잠 푹 잘 때는 또 잤거든요. 네. 일할 때는 열심히 했지만 근데 그게 잠을 푹 안 자면 효율이 아까 앞에서 계속 말한 거 이제 반복하는 건데 효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악순환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면 잠 잘 안 옵니다, 여러분. 그 뇌가 활성화돼 갖고 네. 잠이 더 안 와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그 뇌를 좀 쉬게 냅둬야 되는데 다 자기 전에 누워 갖고 스마트폰 하고 깨톡하느라고 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잠자기 그날 운동하시고 잠자기 전에 책을 좀 읽어보세요. 잠 잘 와요. 잠자기 전에 한 10분, 20분이라도 조금 괜찮은 책 읽으시면은 소설을 막 자극적인 소설 말고 좀 이제 정보 좀 들어있는 거 보면은 되게 잘 와요. 딱 졸음이 옵니다. 그때는 딱 준비하시고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여러분 저희가 우리 벼락 공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벼락 공부할 때 날 새서 하잖아요. 그러면 2, 3일 동안 날 새서 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그 당시에 그걸 요약하거나 뭐 암송하거나 뭐 토론해보거나 하는 사람보다 벼락 공부니까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지만 일주일 지나면 기억하는 그 용량이 게임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 기억 때 할게지만. 근데 벼락 공부가 안 되는 벼락 공부가 기억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벼락 공부는 반복으로 읽거나 반복으로 그냥 쓰는 것 뿐이거든요. 단기 기억서밖에 안 남아 있어요. 게다가 벼락 공부는 날을 세잖아요. 날을 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에는 CREB 억제제가 있고요. CREB 활성제가 있습니다. 이제 CREB 억제제는 장기 기억을 못하게 만드는 거고요. 활성제는 장기 기억을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파리 갖다가 이렇게 실험을 해요. 파리한테 특정 행동을 학습을 시키면 그걸 외웁니다. 근데 10번 정도 시키면 이게 외워져요. 근데 걔한테 파리한테 CREB 억제제를 넣어버렸어요. 얘가 정신을 못 차려. 이게 외우질 못하네. 외우질 못 차려. 외우질 못해요. 근데 CREB 활성제를 넣었어요. 예, 1회나 2회 만에 그걸 바로 외웁니다. 그게 약 맞고 그게 외우는 약 맞고 외우는 거죠. 스팀팩 맞고 한 거죠. 이게 이제 되게 신기하네. 그래서 네. 그 미치오 카쿠 같은 사람은 우리가 뭐 당분간 힘들겠지만 몇십 년 후에는 기억을 할 때 그런 약물 투여도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쥐 같은 경우는요 CREB 활성제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이 CREB 활성제가 이 장기 기억을 만드는 거고 억제는 이제 없애는 건데 CREB 활성제가 특히 우리가 장기 기억이 중요한 그런 유전자 중에 하나인데 그 활성제가 우리가 머리를 쓰면 소진을 해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소진을 해요. 소진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은 장기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란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이상 밀어붙이면 보지만 그게 장기 기억을 잘 안 가는 그게 거예요. 시각적으로 본 거지 이해를 그렇죠. 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거의 네. 그림 본 거랑 똑같은 수준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네. 예. 장기 기억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CREB 활성제는 언제 생긴다? 휴식하거나 특별히 잠잘 때 생깁니다. 근데 잠잘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게 물이 채워지는 거죠. 물 다 썼으니 다 채워지는 거죠. 기름 얘기하면 기름을 다 쓴 거예요. 다시 채우려면 자야 되는 거예요. 자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이 충분해야 CREB 활성제가 다시 재충전이 되고 이게 재충전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지만 장기 기억의 효율이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잠도 부족하고 또 잘 안 자고 그러면 CREB 활성제가 잘 보충도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한 것 같아요. 단기 기억 속에 있겠죠. 그러나 장기 기억으로는 가지 않는다. 그러나 전문가나 우리가 당장 내일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실력으로서 퍼포먼스를 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전문가는요. 아마추어에 비해서 그 분야에 엄청난 장기 기억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장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장기 기억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 특히 잘 자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수면을 잘 취하는 것도 공부 전략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사람일수록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잠을 잘 잤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내가 지금 평균 수면이 엄청 짜죠? 부모 공부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그 OECD 기준으로 보면요. 예. 영아부터 성인까지 다 수면이 거의 꼴찌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엄청 심각한 거네요. 예, 심각해요, 여러분. 근데 초등학교부터 그 대학교 갈 때까지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업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대학생들은 그 원인은 안 나왔지만 여러 가지 뭐 놀는 것도 있겠고 잠 자는 것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 아이들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TV 때문에 그렇습니다. TV. 부모가 TV를 봐요. 재우면서 애를. 자 이제 우리 잘 테니까 너희는 이제 잠들어. 잠이 안 오죠. 그렇죠. 아니 뭐 화면에서 번쩍번쩍 거리는데 그 갓난 애들이 어떻게 잘 수 있겠어요. 1시간 2시간 늦게 자는 겁니다. 늦게 자면 당연히 여러 가지 몸에 뭐 뇌 발달뿐만 아니라 신체 발달이 되게 안 좋고 키도 잘 안 크고 그렇게 되는 저도 우리 거죠. 차랑 8시 반에 같이 자요. 근데 네. 아기가 자면 일어나서 이제 그렇죠. 일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같이 자요. 아무것도 그렇게 해야 스마트폰도 돼요.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음. 근데 가끔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갈 때 누워서 같이 재워줍니다. 하고 일어나면 되는데 보고 싶으면 나중에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눕혀놓고 TV를 틀어놓으니까 애가 그 잠이 잘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이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단 노동시간이 워낙 OECD 중에 잘 많고 이게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회식까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환경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어떤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면 수면 시간을 조금 그 챙기는 것이 지속 가능한 어떤 업무 효율이나 공부 효율을 낼 수 있다. 제가 뭐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제가 옛날에 빅복 할 때 막 3-4시간만 잘 때 네.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저 낮잠을 30분씩 잤어요. 맞습니다. 안 그러면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낮잠 얘기를 하려고 예, 합니다. 뒤질 뻔했어요, 저 예. 진짜. 예. 여러분 그 낮잠 근데 이제 그걸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포카를 하실 때 업무를 좀 구분합시다. 어떤 거냐면 그 빅포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 계획이나 창의적 아이디어는 이미 나온 거잖아요. 그 나온 것들을 반복적으로 뽑아내시는 거였잖아요. 그런 건 솔직히 시간 싸움인 거죠. 시간 얼마 투자하는 게 달라지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창의적 아이디어를 하거나 할 때에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몇 시간 또 어떤 프로젝트를 딱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를 지속 가능하게 계속 한다.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해야 된다. 그러면 뭐 비포카를 그 하는 작업을 1년 내내 하기 힘들잖아요. 계속.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뭐 몇 년 동안 아무 지속 가능한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기만의 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최소한 못해도 6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권장 시간 한 7시간 정도 됩니다.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푹 주무시면 공부 효율도 좋고 또 게다가 건강에도 좋다. 근데 수면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낮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뭐 낮잠 수면 연구가 사라 메드닉의 그 낮잠의 효용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뭐 이거 들어보면 거의 만병통치약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밌으니까. 낮잠의 효용이 15가지나 있대요. 뭐냐? 생산성 증가, 기민성 증가, 운동 반사 빨라진, 정확성 증가, 인지 능력 강화, 체력 강화, 의사결정 개선, 기분 전환, 창의성 강화, 기억력 강화, 스트레스 감소, 약물과 알코올 의존 감소, 편두통과 위험 빈도 감소, 체중 감소 촉진, 심장 질환, 당뇨 암 위험 최소화. 20분의 잠은 보약과도 같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걸 뭐 너무 완병통치약 같은 경우라 뭐 100%다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거의 공통으로 지지하는 것이 보약 정도는 된다. 라는 거 확실합니다. 예. 또 연구라는 게 제가 알잖아요. 네. 뭐 1%만 증가해도 증가했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향성이 있다. 막 그렇죠. 이게 100% 보장한다는 게 아니라 경향성이 있다고 그리고 보시는 여러분께서 거죠. 아실 거예요. 잠깐 쪽잠 잤던 것이 잔 다음에 대박이에요. 개운했던 네. 느낌이 분명히 있으실 네.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 개운함. 근데 보통 우리가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해서 알았던 건데 점심 먹고 보통 졸릴 때 같은 경우 식곤증이라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식곤증이 아니라 배불러서 졸리는 줄 알았는데 일단 전혀 아니었어요. 일단 깨어난 지 한 7시간이 지나면 네. 무조건 몸에 졸음이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보통 점심 먹고 이후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졸린 거죠. 그래서 그때 낮잠을 자주는 것이 자주면은. 매우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알고 있는 미국 뭐 잘 나가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잠자는 방, 뭐 에너지 팟이라는 게 있나 봐. 팟, 예. 그래서 되게 럭셔리하게 생긴 게 있어요. 예. 있어. 들어가면 뭐 이렇게 좋은 공기도 나오고 이게 은은한 그렇죠. 노래도 나오고 대신 딱 20분이면 알람이 켜집니다. 진동으로 깨운대요. 우르르르르.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이유가 뭐냐면 30분을 넘기면 안 돼요. 예. 보통 20분이 베스트면 30분 넘으면 깊은 잠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요. 잠 깨기가 힘든 거예요.
몸이 이미 이게 잠이 깊게 들기 시작하면요 모든 감각이 이게 닫혀지기 시작해요. 그거 다시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잠깐 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가 아주 베스트다. 웬만하면 30분 넘기지 않는 것이 매우 좋다. 그래서 낮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시면 매우 좋습니다. 특히 한 오후 2시 그 전후로 해가지고 꼭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분 전으로요. 그리고 커피는 어떻냐? 예, 당연히 좋습니다.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는 또 그냥 좋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 예, 어떻게 좋냐면 저희가 이제 뭐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하게 되면 그 이제 뇌 수용기에 뭐가 붙냐면 아데노신이라는 걸 붙습니다. 아데노신이 붙는데 그게 이제 많이 붙어 있으면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그 아데노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신호가 오는 거죠. 그렇죠. 진짜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에 뭐가 들러붙어가지고 네.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커피는 카페인이 있잖아요. 카페인을 마시면 그 수용기에 카페인이 미리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데노신이 붙는 거를 방해합니다. 디펜스 치는 거군요. 그렇지, 디펜스 치는 거죠. 그래서 대신 이 카페인이 계속 붙지 않으니까 붙어 있을 경우에는 아데노신을 이렇게 이겨주기 때문에 피곤함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커피가 이런 효과가 있고, 만약에 이제 커피가 아메리카노다. 여러분 이제 아메리카노가 좋습니다. 왜냐면 보통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마시는데, 일반 믹스 커피나 뭔가 이제 뭐 이렇게 설탕 들어간 커피 있잖아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 말씀 드릴게요. 커피에 설탕이 들어가면 효율은 올라갑니다. 실제로 올라가지만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력이나 학습 효과는 올라가지만 이걸 많이 먹으면 열량이 높기 때문에 살이 쪄. 살이 쪄요. 그러면 살이 찌면요 몸이 안 좋아지면서 더 비효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설탕까지 먹으면 좋지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공부다. 시험 공부하실 때는 커피 마시면서 초콜릿 같은 경우 아니면 이게 시럽이 들어가 있는 커피를 마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공부하실 때 장기 레이스를 할 때는 그냥 아메리카노 정도만 마셔주시고, 아메리카노를 말씀드린 이유는 열량이 되게 낮아가지고 살이 찌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여러분 그 커피가 몸에 좋은 게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이마에 구강암도 되게 예방도 많이 하고요. 실제로 많은 질병을 예방하는 좋은 겁니다. 대신 2잔을 초과하지 말자. 2잔까지 괜찮습니다. 2잔까지가 먹을 잔 2잔까지가 개인 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개인 차는 항상 있는데 여러분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나는 3잔도 괜찮은데 개인 차가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걸 1일 권장량이 있잖아요. 카페인. 그게 이제 2잔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잔 정도만. 저는 딱 2잔만 마셔요. 2잔을 먹고 다른 걸 먹을 때에는 뭐 다른 뭐 야채 주스, 그러니까 뭐 과일 주스를 할지. 항상 그래요. 오늘도 아까 딸기 주스 드셨잖아요. 딸기 주스랑 미숫가루 라떼 먹고. 그냥 아침에 2잔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2잔까지만 먹자. 그 이상은 먹고 싶어도 딴 거 먹자. 웬만하면 건강을 위해서. 왜냐면 건강해야지 우리 몸이 저희가 그 앞부분에 그 몸장에 저희가 매 장마다 명언이 하나씩 들어가는데 몸장의 명언은 광장에 나오는 거예요. 최이훈의 광장에 몸은 길을 안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제목이 몸은 공부의 길을 안다. 그럼 몸이 망가지면 길을 몰라요. 그렇죠. 길 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커피를 마실 때는 아메리카노 하루에 2잔까지 정도만 마시면 좋다. 그러면 낮잠도 자고 커피도 마시면 안 되나요? 아주 좋습니다. 최고의 효율입니다. 그래서 낮잠도 자고 아메리카노 마시면 아주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낮잠과 도통화해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잠깐 이렇게 누워가지고 20분 정도 자시면 매우 공부 효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닝 커피 한 잔, 점심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그렇죠. 제가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매우 좋고, 저도 아침에 이제 글을 쓸 때 보통 아침부터 글을 쓰는데 일단 아메리카노 딱 들어가야 괜히 느낌이 확 살면서 공부가 막 돼요. 포엔카라가 그랬잖아요. 딱 커피를 마시니까 아이디어가 때처럼 몰려왔다. 그게는 약간 이게 와닿아요. 아침마다 이제 커피를 마시니까 글 쓰기 전에 매우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명상 같은 경우도 운동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명상. 그러니까 명상은 저는 이제 명상까지는 안 해봤는데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다 좋다고 하는데 저는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를 하면 이게 기도에 깊게 기도하는 거 명상은 비슷한 뇌파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제 뭐 이게 뭐가 있나 봐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명상까지 생각 안 하시고 앞에 휴식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푹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한번 가만히 있어 보는 거죠. 이런 시간이 가끔 있으면 좋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중 감각으로 공부하면 좋다. 그러니까 이제 그 1969년부터 실시된 연구입니다. 그러면 2주 동안 자료를 읽기만 한 경우에는 10% 정도 기억하고요. 정보를 듣기만 한 경우는 20%, 정보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본 경우에 30%, 이 모든 걸 다 할 경우에는 50%를 기억하는 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감각을 같이 이용하면 좋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기억장에 보시면 단계 기억 구조를 또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단계 기억이 4개의 작업장으로 이어졌는데 각 작업장마다 다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쓰면은 단계 기억 한 개가 있으니까 단계 기억이겠죠? 근데 작업장을 2개 쓴다 생각해 보세요. 작업장이 배로 늘어나겠죠? 이 다중감각이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단계 기억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2003년도에 연구에서도 다행히 다중감각으로 하는 게 좋았다. 그래서 뭔가를 보실 때, 공부하실 때 시청각 자료를 같이 보시면 훨씬 기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어린 자녀든 부모님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은 말씀드렸을지도 모르겠는데, 10세 이하 아동한테는 그림과 글자는 서로 간섭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0세 정도가 넘어가야 그림과 글씨를 동시에 흡수를 하면서 효율이 올라가는데, 10세 이하는 아직 시지각이 아직 발달 덜 됐어요. 구분의 간섭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글씨만 읽는 거를 읽을 때와 그림이 있는 걸 읽을 때 글씨를 막 낭독을 하잖아요. 더 어려워해요. 우리는 더 잘할 것 같잖아요. 이해도 잘 될 것 같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섭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완전 글만 있어야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10세 이후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 10세 이후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감각을 다 이용하면 됩니다. 저희가 기억 파트에 늦지 않았어요. 기억도 쓰면 뭐 솔직히 책 한 권 쓸 수 있으니까 너무 깁니다. 근데 기억에 되는 순서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주의, 단계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만 했거든요. 근데 주의의 앞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감각 기억이에요. 감각 기억, 왜냐면 감각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감각 기억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느끼면 훨씬 더 정보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중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단기 기억 쪽을 훨씬 더 갈 수 있는 환경에 넘어가는 거니까, 이런 다중 감각 학습이 도움이 된다. 라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아까 우리 읽은 것 중에 하나 정리 하나 해드리면은, 우리 지난 이제 1부에서 얘기했죠? 운동하면은 에어로빅 했을 때 그 학생들 퍼포먼스 얼마나 올라가는지, 네. 그다음에 잠 잘 잤을 때 오늘 얼마나 퍼포먼스 올라가는지. 여러분 2017년에는 잠만 똑바로,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건 되게 사소한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안 하고 그냥 푹 자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 잠잘 때 그게 빛이 안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매우 중요하죠. 별거 아니어도 커튼 두꺼운 거 사서 제대로 치고, 그런 거 몰라갖고 그냥 창문에 보면서 빛 들어오는데 그냥 자려는 분들도 그게 많은데, 전략이에요. 예. 예. 그런 게 여러분 인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깜깜하게 만들고 해서 잠 잘 자고, 그다음에 시간 내서 운동하고, 그럼 여러분 인생 효율이 훨씬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잠을 1시간 더 잤다, 그럼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습관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되게 힘들어요. 우리 인간의 뇌는요, 뭐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거를 습관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모든 뇌가 그래요. 때문에 여러분께서 나 이거 안 됐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습관이 돼서 안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여러분 나는 안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 녹화 기준으로는 이제 10일 전이겠죠. 10일 전에 8일 전이겠죠. 8일 전에 메시지를 받았는데, 공부 잘 못했는데 뭐 강의도 듣고 그래서 오랜만에 연락하는데 자기 전액장학금 받았다고, 4.4 받았다고. 그런 친구가 이제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다는 친구가 몇백 명이 넘어요. 저는 이제. 네. 그런 친구들이 원래 잘했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깨닫고, 메타인지로 깨닫고 내가 잘못됐다는 걸 드디어 파악하고, 올바른 전략을 짠 거죠. 그 다음에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전략이라는 게 여러분 솔직히 막 비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잘못된 걸 어떻게 포기할까의 싸움이에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예. 버려야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엄한 걸 얻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을 잘 짜고 꾸준히 하면 누구나 변할 수 있거든요. 4.4 맞는 거 솔직히 여러분 쉬운 거 아니잖아요. 어떤 친구는 그래요. 제가 툴을 잘 달아야 되고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 듣고 엑셀을 열심히 공부해서 회사에서 지금 엑셀을 최고 잘하는 사원이 됐다고.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내가 몇백 명, 몇천 명한테 제 강의를 몇천 명한테 했는데 안 해요, 여러분은. 내가 맨날 그렇죠. 오랜만에 얘기하죠. 여러분은 의지가 있는데 어떤 의지? 안 하려는 의지. 예? 여러분이 안 하려는데 못 할 수 있어. 남북 통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남북 통일 이번에 고구려도 재현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여러분의 의지면은 북진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여러분의 의지는 광개토대왕의 의지야. 내가 볼 때 진짜. 예. 근데 지금 그걸 부정적으로 써서 그렇지. 그렇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페이스북으로도 저희가 이 팟캐스트로도 그다음에 이제 고 작가님은 이제 영상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이제 진짜 강의 이제 고 작가님이 되게 그 뭐랄까 정제된 강의. 이거는 좀 저랑 하니까 좀 이렇게 경망스러운 초상 맞은 강의지만 뭐또 새롭다기보다 다양하게 여러분 반복 연습하시고 하시라고. 무조건 반복 숙달이에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은 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갈 때 뭐 차 탔을 때 그런 거 강의 보면 좋으니까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여러분 강의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인생 공부에 페이지에 다양한 올라갈 방법으로 거니까 저희 계속 꾸준히 여러분을 학습시킬 거니까 여러분은 의지를 갖고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인식을 하고 네. 꾸준히 저희와 함께 의지, 인식, 그다음에 이응 맞춰야 되니까 용기를 갖고 그까지 꾸준히 하시면 돼요. 인생 공부? 좋은데요? 인생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응으로 다 맞췄다. 예. 의지를 갖고 인지를 하고 용기를 갖고 인생 공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몸편 완벽한 공부 특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